안녕하세요. 동기부여 주유소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로버트 키요사키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중들에게 부자의 마인드셋과 메커니즘에 대해 설파하였습니다. 돈에 관한 공부는 필수이며 돈을 터부시하면 곧 불행으로 연결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6가지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보는 법을 완벽히 알아야 합니다. 재무제표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로 회사 운영이나 주식 투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돈으로 전쟁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났으므로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찬 재무제표는 쳐다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가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은행은 당신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바로 당신의 재무제표를 살핍니다. 직장, 고정수입, 자산, 현금 흐름 등 당신의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을 해줍니다. 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부채는 얼마나 있고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라 여러분들의 등급이 결정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 시대의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은 널려 있지만 이를 내재화하여 그것을 토대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각기 다른 종류의 수입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입니다. 각자의 알파벳은 완전 다른 영역을 의미하죠. employee, 노동자, self-employed,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 big business, 사업가, investor, 투자가로 수익과 시간을 대입시켜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이론입니다. 왼쪽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수입을 원하고 오른쪽의 사업가와 투자가는 자산을 원합니다. 회사원, 직장인 모두를 포함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돈과 맞바꿉니다. 거의 일정하게 정해진 만큼만 돈을 벌 수 있죠. 이들은 안정적인 월급과 퇴직금, 연금 혜택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은 고객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직접 사용하여 돈을 법니다.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도 있어 주말 없이 삽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는 노동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최대 매출 수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가들은 수많은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능력과 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수준의 돈을 법니다. 그들은 남의 시간을 활용하여 돈을 버는 거죠. 투자자는 이런 사업가들에게 투자하여 또 다른 수준의 돈을 법니다. 왼쪽은 가난한 아빠와 같은 쪽이며 오른쪽은 부자 아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 아빠 덕분에 이러한 개념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오른쪽 그룹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개념을 알 수 없었다면 고향에서 업으로 평생 살았거나 군대에서 소형 비행기 운전사가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현재 해운사,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고 그러한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가입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마인드셋과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가 되어 결국 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높은 수입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요즘 세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원합니다. 그들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만 갖춰진다면 좋은 외제차를 몰고 싶어하고 휴양지로 고민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99%의 젊은이들이 파산하는 이유이며 그들의 사고방식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 수입 파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자산 파트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계층의 현금 흐름표입니다. 하위층은 대부분 수입이 단순 비용으로 빠져나갑니다. 월급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삶이죠. 중산층은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부채를 발생시키죠.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값 등 모든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채입니다. 월급을 더 받아도 재무구조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산에 집중합니다. 자산은 본인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임대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 저작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더 이상 수입 파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아주 바쁩니다. 집, 차, 명품을 사고 매달 청구서에 허덕입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이유는 자산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장 위험한 일은 저축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근검절약하며 저축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가장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돈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금, 원자재, 부동산, 주식, 그리고 화폐입니다. 각 나라의 화폐인 유로, 위안, 엔, 원 이런 것들이야말로 모두 가짜입니다. 이 가짜 돈을 위해서 사람들은 평생을 일을 합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를 폐지했을 때 그것은 미국 정부가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71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친 겁니다. 미국은 경제를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는 달러를 찍어내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바로 잡았다고 생각했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했으며 모든 실물은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화폐의 가치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코로나 시국에도 반복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짜 돈을 평생 모으고 저축하라. 이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무한 복제할 수 없고 수가 한정적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금, 부동산이 그런 것들입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산 채무자는 승리자가 되고 저축한 자는 패자가 되는 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다섯째,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이 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보다는 높은 연봉 수입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노동자들은 40%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60%나 세금을 내죠. 국가는 합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와 연금이라는 명목은 달콤한 독입니다. 노동자들에게서 형성된 거대한 퇴직연금은 부자들에 의해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에서 흡수되어집니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돈은 부자들을 더욱 부자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계속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사업가들은 20%만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가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있어야 산업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참으로 불공평한 세상이죠. 이는 우리가 오른쪽 사분면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꽤나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인 사업가와 투자자 쪽에 있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고 검색으로 실제 사례를 간접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글과 영상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이미 인생을 다 살아본 애늙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가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서 리스크를 갖지 않으려는 거죠. 우리는 행동하고 실패도 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통한 가짜 똑똑함이 오히려 그들의 세계를 좁게 가두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행동을 해야 정말로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보다 하나의 행동이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이길 바란다면 죽는 날까지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